네, 연말에 맞아서 저희 마켓워치에서는 2015년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종목들이 2016년까지 주주가 될 수 있을지 흐름을 체크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5년 예. 지난 시간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는 제약 바이오주, 오늘은 중국인데요. 중국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열기가 달아올랐는지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가 구조적인 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중국 관련된 이제 소비주 종목들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중국 경기가 이제 루이스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농업화 사회에서 공업화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이제 그 도시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임금 상승률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소득은 늘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국 그 경제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뭐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높아졌었던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소비주로에 대한 모멘텀 확대로 뭐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뭐 과거부터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조선주나 아니면 화학주, 철강주 이러한 이제 산업화 소재 쪽에 대한 빅사이클이 일었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도, 14년도 그러니까 10년 이후부터는 소비 관련 섹터의 그 빅사이클로 좀 바뀌는 그런 움직임들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그 정부 자체도 이제 그 성장에서 이제 소비 쪽으로에 대한 그 이제 산업 섹터, 서비스업 산업 이쪽으로에 대한 그 확대를 중점적으로 좀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같이 엮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후광통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 관련된 모멘텀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중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비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큰 폭의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과 또 맞물려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해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수혜주들 과연 내년에도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이제 뭐 올해 이제 중국 관련된 그 뭐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이제 뭐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주도 업종으로 강하게 올라서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흔히 말해서 이런 소비 관련 또는 중국 관련된 테마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려면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그 주도 업종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주도 업종 뭐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바이오 제약이 사실 라이센스 아웃 쪽의 모멘텀을 부각이 되면서 미국 쪽 뭐 다국적 제약사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중국에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제약이 다시 한번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컨텐츠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요 정도 업종에서 아마 새로운 중국 관련된 모멘텀 주도주가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가 아닌 콘텐츠와 음식료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참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전후로 관련주들의 매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FTA와 관련해서 수혜주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가 뭐 단기간에 그 기업 자체에 이제 뭐 큰 움직임을 나타내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높았었던 관세들을 좀 철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고관세 제품들이 이제 그 산업 섹터나 업종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이고, 뭐 준비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섬유 그리고 의류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한 그 고관세 소비재 제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을 것으로 좀 나타나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미디어나 엔터 관련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섬유 의료와 또 미디어 엔터 관련주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FTA 앞으로 또 발효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핵심 가장 큰 종목들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절대 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 일단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황제주로 등급을 하면서 시장에 자리매김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중심으로 화장품주들 최근 들어서는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엔 다시 활기할 수 있을까요? 뭐 내년까지도 어쨌든 상승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 내년의 상승세가 정말로 올해 상승처럼 뭐 2배, 3배 이상씩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산업 자체는 뭐 11월 수출 데이터나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사실 쉽게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로드샵이나 드러그스토어, 그러니까 중국 로컬 기업들과의 채널 자체는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고가 전략을 좀 취하면서 프레스티지 쪽 이상의 그런 이제 제품군들을 좀 내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쪽에 대한 그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컬 기업보다는 국내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훨씬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현 주가 수준은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격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뭐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은 뭐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국면을 위해서 그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는 이거를 여기서 내가 2배, 3배 먹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뭐 한 10%, 15%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그 가운데 색조 화장품 시장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그리고 대장주들은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류 열풍인데요. 그 가운데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중심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주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2016년에도 주도해 나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콘텐츠 업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서도 네. 이제 새로운 중국 그 소비 관련된 그 주도 업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후보군을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에 뭐 설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투입한다라고 해서 이게 급격히 증가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노하우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러한 노하우를 이제 중국 쪽 그 이제 자본들과 해서 합작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국내 이제 뭐 컨텐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내 이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중국 쪽과 조인해서 이제 그 조인트 벤처나 또는 합작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CJ ENM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이제 공동 제작이랑 유통 쪽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뭐 SM 차이나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뉴 같은 경우에는 화책 미디어랑 현지 이제 뭐 합작법인을 설립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중국 쪽에서 이제 합작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러한 지속적으로 합작 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은 일단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중국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면서 유아용품 관련주들 연일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채권왕 빌그롭스가 무인도에 갔을 때 딱 하나 투자 자산을 가져가려면 뭘 가져가냐고 했을 때 인구 통계를 가져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인구 통계 자체가 사실 그 여러 가지 소비나 아니면 산업 섹터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지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도 산화 제한 정책을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급등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유아 관련된 그 뭐 제품들 그리고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 꾸준하게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만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마다 이 관련주들도 줄줄이 급락세를 시현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추려서 선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관련된 지수 ETF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인버스랑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나 이러한 ETF 전략을 꾸준하게 같이 가져가면서 종목 쪽에서는 뭐 국내 기업 화장품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텐츠 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J 컨텐트리 그리고 CJ CGV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CJ 프레시웨이 정도를 관심 있게 중국 관련 뭐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와 J 콘텐트리 그리고 CJ, CGV까지 핵심 종목으로 선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진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